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매일 아침 경제면에 나오는 이슈들을 정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요. 정경훈 과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양한 종목 이슈들 준비를 해놨는데 눈에 딱 띄는 하나가 있어서 이거 먼저 좀 짚고 갈게요. 유가가 5일째 활활, 올해 들어 23% 폭등. WTI가 배럴당 55달러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정유주나 화학주가 올랐잖아요. 기관 매수가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쪽에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네. 또다시 유가 상승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에 대한 기대를 더 올려가도 될 것인가 갑자기 문득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 이제 정유화학 업종의 센티멘트가 개선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오펙의 그 감산 기대감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 이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 정제 마진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에 한 4주 연속 정제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역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최대 이제 피해 업종이 바로 이제 정유화학 업종으로 맞아요. 이제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 소비재를 많이 이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최대 피해 업종으로 정유화학 업종이 꼽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흐르면서 이 정유화학 업종의 센티멘트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제 오펙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반등하다 보니까 최근 정유화학 업종의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면서 강한 좀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정유주를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순수 화학주를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봤을 때 최근에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정유 업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정유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그동안에 너무나도 급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55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 60불 정도 이상은 좀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오펙에서 지금 감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정제 마진도 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화학업종보다는 정유업종을 좀 더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일단 정유주가 어제 이어 동반 강세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심도를 좀 높여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유가 움직임 예의주시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사실 오늘 경협주 이야기를 제가 이슈 맨 앞단으로 끌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와 오참 간담회를 가지셨대요. 근데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금강산 관광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금강산 쪽에 아난티 리조트, 저희도 언제 가볼 기회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난티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급등하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로템 역시나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건 아마 금강산 관광 쪽이 아닐까. 북한과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뭔가 있으면 하나를 주게 된다면 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이슈에 한번 올라타 볼까요? 사실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을 돌아봤을 때 작년 이제 6월 12일 이제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한 일주일 전까지 이제 그 남북 경협주들이 이제 랠리를 펼쳤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도 이제 북미 정상을 앞둔 시점에서 한 일주일 전까지는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상과 함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은 비단 지금 당장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 이제 2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들이냐 스몰들이냐 여부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가장 빨리 이제 제재가 해지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금강산 개성공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단 이번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금강산과 개성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만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그러한
대한 기대감이 좀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남북 경협주들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매주 수요일에 주식남녀라는 프로그램 코너를 저희 시간대 끝자락에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른 게 현대 엘리베이터였어요. 네, 5% 수익이 나서 오늘 별 배지를 하나 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혜원 과장께서 힘을 보태주시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 13만 원 얘기했거든요. 갈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남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현대 엘리베이터 아니면 이제 아란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금강산관광 가장 최대 핵심 수혜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 가격보다는 이제 좀 스케줄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목표가 부분보다는 역시나 이제 좀 가격적인 부분, 기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뭐 기대감을 가지고서 당분간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되게 소심하게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잡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달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너상, 특성상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간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더욱 현명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경협주 분위기 좀 좋았던 쪽을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슈는 좋지 않은 쪽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공개 임박 수혜주들의 운명은 막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오면서 IT 중소형주 쪽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관련한 종목 내에서 이 CPI 필름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 SKC 코오롱 PI가 되겠는데요. 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도우인시스라는 곳에 삼성이 벤처 투자를 해서 80억 지분 투자를 했고 7년간 여기로부터 강화유리를 독점 공급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폴더블폰에 당연히 CPI 필름이 들어가겠지 하면서 코오롱인더나 SKC 코오롱 PI가 막 급등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강화유리가 들어간대. 이렇게 얘기가 퍼지니까 오늘 이들이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코오롱인더 오늘 10% 정도 떨어지고 있던데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니까 투자자분들은 정말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패닉인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CPI 필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그동안에 했었고요. 역시나 지금 이들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 바로 이제 폴더블폰의 이제 성장 여부거든요. 근데 CPI 필름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강화유리를 삼성에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우리가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보도만 나온 상황이고요. 바로 이제 내일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폰을 공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CPI 필름이 적용될지 아니면 강화유리가 적용됐을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일단 만일에 강화유리가 적용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직 이제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부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향후에 이제 CPI로 갈지 강화유리로 갈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 이유는 뭐 당연하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인데 CPI 필름이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금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같은 경우에 폴더폰에 역시 CPI 필름을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관련주들, 뭐 코오롱인더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폴더폰 공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신규 매수자분들을 걱정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이슈에 누가 살지 뭐 누가 사겠어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코오롱 인더나 SKC 코오롱 PI 최근에 사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버텨요? 일단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내일 이제 곧 이제 발표가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 한번 지켜본 이후에 내일 과연 이제 정말 이제 강화유리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정말 장기간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손절을 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결정하는 게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좀 참담한 하루일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한 종목들의 추이나 이슈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살펴봤던 거고요. 세 번째는
신라젠 얘기예요. 어제장 그리고 그제 오늘장까지 일단 오전 출발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신라젠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3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걸 팩사백 임상에 다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팩사백은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신라젠은 팩사백으로 한번 큰 주가 상승 네. 신화를 썼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이슈가 분명 나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걸로 기대를 갖고 지금 사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마 신라젠을 아마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고요. 간단하게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신라젠이 한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시가총액 한 1조 원 정도 수준에 상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상장할 때 시기가 바로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시장이 이제 상장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임상 3상이 현재 진행 중인 네.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점차 이제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 한 5조 원 정도 수준인데 거의 한 10조 원대까지도 상승을 했거든요. 즉 주가가 상장 이후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그런 상장을 했습니다. 즉 임상 3상 거의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그러한 주가 밸류에이션까지 사실상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좀 슬로우하게 좀 다운이 돼서 한 5조 원대 수준인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임상 3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좀 기업 가치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조만간 올해 상반기죠. 이제 6월에 신라젠 팩사백 임상 3상 관련해서 무용성 결과가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과연 이 무용성 결과 발표할 때 과연 이제 이 임상 3상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판가름 나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용성 6월에 나오는 무용성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서 좀 투자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상장 이후에 여전히 좀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했지만 상장 이후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5배 정도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임상 3상 진행 과정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서 다소간의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시라면 신라젠 지금 안 사시겠어요, 그럼? 그죠. 저라면 지금이 한 시가총액이 1조 원대, 1, 2조 원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서 한번 투자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시가총액이 5조 원 수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그러한 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정말 임상 3상이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차 한 10조 원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일에 결과가 예상과 달리 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임상 3상 결과에 그쵸.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6월에 무용성 결과를 좀 확인한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이 그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서 기대 수익률은 높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이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장님의 이런 뷰를 좀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는 방송하실 때 지금 저랑 너무 이렇게 마주보고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이렇게 몸을 틀어서 화면을 통해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경제면의 다양한 이슈들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